자, 오늘은 영화 제작 10번째 시간인데 180도 법칙과 30도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편집하는 데 있어서 또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런 관련된 콘티, 아니면 웹툰 뭐 이런 것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알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180도 법칙, 30도 법칙, 그 외에 알면 좋은 것들, 그리고 정리,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수업 목표, 180도 법칙과 30도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생각 열기. 자, 180도 법칙은 왜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30도 법칙은 또 왜 지켜야 할까요? 사실 이 180도 법칙과 30도 법칙이 생소한 사람들, 생소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말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뭐지 싶은데 여러분들이 봤던 어떤 드라마라던가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쉬울 겁니다. 180도는 쉽게 얘기해서 A와 B라는 피사체 두 개의 180도의 어떤 가상의 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따르는 법칙이 있다라는 건데 오늘날에는 일부러 그 연출의 의도에 맞게 그 규칙을 깨기도 해요. 30도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30도 법칙도 마찬가지인데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제 카메라 앵글이 왔다 갔다 할 때 안 튀게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규칙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180도 법칙부터 예시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쌤, 준호쌤입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의 기본 규칙 중 하나인 180도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주보고 서 있는 두 사람의 대화 장면에서 자주 사용되는데요. 같이 알아볼까요? 상황은 두 인물 A와 B가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0도 법칙은 이 상태에서 카메라 위치를 꼭 지켜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두 인물을 가로지르는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촬영자는 이 가상의 선을 넘어가지 않고 촬영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자리가 1번 카메라 자리라고 할게요. 먼저 A가 대사를 하고 B가 두 번째 대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촬영할 위치는 1번 위치입니다. 투샷이 나오게 찍는 거죠. 다음은 A가 말을 할 경우입니다. 촬영자가 이 위치로 이동하여 촬영합니다. 이때 B의 어깨에 걸치게 찍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촬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B가 말을 할 경우입니다. 카메라는 180도 선을 넘지 않고 반대편으로 갑니다. 화면상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선을 넘지 않고 촬영한 후 연속적으로 편집을 하면 시청자가 화면상에서 공간을 자각하는데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김하솔 선생님 감독의 단편 영화 뭉치의 일부입니다. 내가? 미경쌤을? 조용해. 어? 엄마들 진짜인 줄 알아. 응? TV 많이 보냐? 아주 많이. 180도 법칙을 사용하여 연출하였죠? 그런데 만약 180도 선을 넘어가서 촬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80도 선을 넘어가 이곳에서 촬영을 하게 된다면 화면상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180도 법칙을 지키지 않은 영상을 편집한다면 화면상 공간의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두 인물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180도 규칙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깨기도 합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의 한 장면입니다. 감독은 두 인물의 헤어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의로 180도 법칙을 깼습니다.
두 인물의 단절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것이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 한 대로 실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인물 A와 B가 저녁 메뉴를 고르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1번 위치에서 촬영합니다. 그 다음 첫 대사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카메라의 위치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카메라는 2번 위치로 가게 됩니다. 2번 위치에서 인물의 대사 장면을 촬영합니다. 야, 벌써 6시래. 아우, 야, 배고픈데. 저녁 먹으러 가자, 저녁 먹으러. 다음 인물이 대화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맞아요. 3번 위치로 가서 촬영합니다. 저도 너무 배고파요.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고기 먹고 싶다. 다시 A 인물이 대화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카메라가 다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다시 2번 위치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며 하는 대화를 연속하여 편집해 줍니다. 어디? 좋은 데 있어? 거기 역에 정식당 있어요. 정식당 가서 고기 먹어요. 고기. 어때요? 방향성이 통일되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180도 선을 넘어가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시청자 입장에서 카메라의 방향이 계속 달라지니까요. 영상에 집중할 수가 없고 방향감을 잃게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UCC 공모전에 나갈 때 오늘 배운 180도 법칙을 활용해서 대화 장면을 촬영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번데기 학교는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영상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요. 180도 법칙은 한 씬에서 피사체와 다른 피사체 사이의 공간적 관계에 관한 기본 법칙으로 시점에 혼란을 주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에 180도의 가상의 선인 이미지 라인을 기준으로 한쪽에서만 촬영한다는 겁니다. 카메라의 위치가 임의로 180도의 가상선을 넘어가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피사체의 방향이 시청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출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 선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이 이미지 라인을 잘 지킨 예고. 아마 이렇게 촬영이 될 겁니다. 또 사람을 대입해서 그림으로 살펴보자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마주보는 두 인물 A와 B 이것들이 대화를 하는 느낌이 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흔히 어깨를 걸어서 촬영을 하는 그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더 심화하게 되면은 단 2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3명, 4명 혹은 다수의 인물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30도 법칙입니다. 30도 법칙도 관련 영상, 참고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영상 편집의 기본 규칙 중 하나인 30도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 장면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칙입니다. 자,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선생님이 앞에 있는 선생님을 인터뷰 촬영하려고 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나 스마트폰 화면에 이런 식으로 보이도록 정면에서 촬영합니다. 지난번에 배운 3곱하기3 법칙 활용해서 안내 격자선에 맞춰서 구도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인물을 가운데에 위치시킵니다. 적당한 헤드룸도 필요해요. 머리 위에 공간을 살짝 주는 것이죠.
정면 카메라와 인물이 0도라고 했을 때 정면 카메라 기준으로 30도 이상 떨어진 곳에 두 번째 카메라 또는 두 번째 스마트폰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각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30도 법칙을 유지해서 촬영할 경우 매끄럽게 연결되어 몰입을 깨지 않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뷰 장면에서 자주 사용되는데요. 정면샷과 측면샷을 번갈아가며 편집해 조금 더 풍성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혹시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 혹시 후라이드 좋아하세요? 양념 좋아하세요? 몇 마디만 이렇게 하더라도 정면과 측면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니 역동적이면서도 매끄럽게 보이죠? 인터뷰를 촬영할 일이 있을 때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또 영화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번데기 학교는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30도 법칙도 예시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일단 30도 법칙은 동일한 피사체의 샷과 다음 샷 사이에는 최소 30도 이상은 움직여야 한다 라는 영화 편집을 위한 촬영 법칙입니다.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적용되는 규칙으로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불연속적이고 무언가 건너뛴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즉, 관객들은 카메라가 약간 점프한 것 같은 느낌의 이른바 점프컷, 비약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0도 법칙을 지킨 예시를 먼저 한번 봅시다. 그전 참고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뭔가 부자연스럽다기보다는 역동적인 느낌, 지루했었을 때 중간중간에 넣어주면은 약간 지루함을 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기능적인 부분으로도 당연히 쓰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30도 법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확실히 확 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떤 각도의 이동이 아니라 양옆으로 점프됐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연출의 의도에 따라서 일부러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 그 샷의 크기가 변형될 때 또 편집 기법을 또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같은 앵글 혹은 비슷한 앵글 속에서 피사체의 이동이 없이 샷의 크기를 조절해야 할 경우에는 두 단계 이상 샷의 크기를 바꿔줘야 편집할 때 혹은 촬영할 때 그렇게 바꿔줘야 튀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그 외에 알면 좋은 것들인데 그 참고 영상에서 얘기했던 어떤 9개의 어떤 격자선이라던가 아니면 헤드룸, 노즈룸, 뭐 이런 리드룸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지나갈 거예요. 맨 처음에는 노즈룸과 리드룸입니다. 사람이 특정 방향을 쳐다볼 때 그쪽 방향으로 적당한 여백을 남겨야 화면의 균형이 맞습니다. 노즈룸이나 리드룸이 부족하면 사람이 저지받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촬영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을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네, 아니면은 웹툰을 그린다던가 만화를 그린다던가 콘티를 그릴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 볼 거는 헤드룸이에요. 헤드룸. 피사체의 머리와 화면 사이즈의 천장 사이의 여백을 헤드룸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롱숏이나 미디엄숏, 클로즈업에는 적당한 헤드룸이 있어야 화면이 편안해 보입니다.
안정감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헤드룸이 전혀 없거나 조금밖에 없으면 피사체를 가둬놓는 느낌을 주고, 헤드룸이 너무 많으면 화면의 아랫부분이 무거워져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3등분의 법칙입니다. 가로, 세로 각 상등분을 하고 교차하는 4점 혹은 중앙에 배치를 하면은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의 그림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정리를 해볼 건데, 정리는 180도와 30도 법칙 그리고 추가적으로 헤드룸에 관련된 참고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영상을 끝으로 이번 내용 수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